잡았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네 입으로 말했잖아.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거라고. 당연한 얘기잖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거 뻔뻔한 낯짝으로 해서 무시해봐도 이미 너는 알고 있을걸. 이놈에게 닥칠 그 뻔한 결말을 네 입으로 말했잖아. 진상을 밝히면 감옥에 간다고. 당연한 얘기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란 거 멍청한 소리를 해대며 모른 척해도 이미 너는 겁먹었잖아. 오금절이잖아. 식은땀 흐르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거부하는 너 네가 범인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탄핵 니우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가수 백자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뉴스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허물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침내 탄핵 청문회가 열립니다. VIP는 바로 김건희라는 것이 그런 실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갈 길을 잃고 개싸움에 빠졌습니다. 국힘당 지지층 안에서도 균열이 나고 있고요. 윤 정권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탄핵 청문회를 열게 만든 힘, 국힘당을 자중질환으로 몰아넣은 힘,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거센 탄핵 민심에 있습니다. 이제 탄핵 시작입니다. 윤석열 최후의 발악을 제압하고 올 겨울에는 대선합시다. 네, 이럴 때 한번 불러봐야 되겠네요.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예, 오늘 탄핵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 이영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에 뜨는 배우 네 백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다음 주 청문회가 이제 열립니다. 이 탄핵 청원 140만 돌파가 이뤄낸 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주 신이 나죠? 네. 네. 헤어스타일도 바뀌는 신이 나서 헤어스타일도 바뀌신 거예요? 네, 신이 나서 파마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뉴스가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좀 빠르게 네. 이게 탄핵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네. 네 그런 속도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부탁하겠습니다. 네. 네, 국내 뉴스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저한테 최고에 뜨는 배우라고 하셨는데 배후라고 잘못 들어가지고 VIP 제가 배후에 꽂혀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VIP는 김건희 이런 꼭지인데요. 그 임성근 사단장 구명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 요게 지금 화두입니다. 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전화통화한 게 공개가 돼가지고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런 얘기 막 했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VIP가 누구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사실 통상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면서 막 말이 막 바뀌어요. 막 이랬다 저랬다가 처음에는 막
김계환 사령관 얘기한 거다. 아,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가 한 거 난 그대로 그냥 옮긴 거다. 했다가 또 뭐 김건희였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풍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허둥지둥 되고 있습니다. 네. 연결고리로 꼽히는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가 언급이 됐는데요. 이 6월에 공익제보자 변호사와 통화를 했던 내용에서는 로비의 배우가 경호처장 김용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경호처장 김용현이라면 걔 아니에요? 그 입틀막 그 유명한 카이스트 졸업생 그 걔 아니에요 이거?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죠. 완전히 야 그 사람은 뭐 이게 군인이야 그 사람? 네, 군인 출신이고 그 윤석열이랑 이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래요. 중암고? 네, 거기서 중암고가 무슨 뭐 암 걸리는 학교야? 다 이 중암고야 왜? 중앙구의 명예를 윤석열이 실추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김용현이 막 학도 그 당시에 학도호국단 단장이었다고 그 당시에. 학생회장이었던 거죠. 근데 학도호국단 단장이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 김용현이 그 윤석열 정권의 국방 쪽에서 실세 중에 실세다 이렇게 꼽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캠프에 1호 합류 멤버가 김용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대통령실 이전을 하는 거를 주도했던 사람도 김용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얘가 뭘 주도해? 대통령실 이전할 때 국방부로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방부 건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주도는 우리가 봤을 때는 김건희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은 그 앞잡이를 한 모양이고 네, 국방부를 정리한 거. 실제로 일을 추진한 사람이 있을 그랬을 수 거니까. 있겠네. 네. 사실 그때 그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그 불만을 제기했거든요. 네. 국방부가 지금 부글부글하다. 아니 어떻게 그 군사 기밀 사항들도 있고요. 국방부 안에는 또 그다음에 빨리 이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더라? 저 남태령 쪽으로 갔던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약간 좀 공개돼서는 안 될 군사 기밀들도 공개되고 그랬어요. 윤석열이 스스로 저 밑에 벙커가 있고 막 이런 얘기 맞아요. 그런 것도 공개하고. 맞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정리한 게 그러니까 김용현이었던 모양이구만. 그때 원래 외교부 건물로 갈까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관저고. 그러니까 외교 건물도 얘기가 되고 있었대요. 근데 그래. 외교부에서 완강하게 거절하니까 그럼 네네. 국방부로 하자 이렇게 정리한 것도 이제 건물도 김용현이라는 설도 있는데 아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대선 공약도 주도하고 그래서 이제 국방 쪽에 윤석열 네. 정권의 국방 쪽을 주도하는 게 김용현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 됐어야 되는데 거의 원래 통이니까 근데 네.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청문회를 거쳐야 되니까 장관은 못하고 경호처로 가고 그리고 경호처에서 군 지휘권도 사실상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경호처가 지시를 하면 맞아요. 그거 있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경호처가 그때 황당했거든 그게. 네, 경호처가 어제 김용현 차장이 국방과 경찰을 움직일 수 네, 있게끔 하는 권한을 동원할 준다고 수 그랬던가? 있게 맞아요. 해주고. 그게 있었죠. 네, 그래서 김용현이 윤석열 정권의 군 쪽에 이제 실세다 그렇군요. 하는 썰이 있고 그래서 이 김용현이 자기 사람들을 국방부 곳곳에 포진시키는데 임성근도 그중에 이제 자기 라인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성근 구명이나 이런 거에서도 김용현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조사하다 보면은 이름이 나오는 게 뭐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 사람도 네. 조사 대상으로 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뭐 기사에 뭐 이 사람도 김용현도 뭐 사단장 할 당시에 무슨 뭐 익사 사고가 있었다고? 네, 육군 17사단장을 했을 때 부대에서 익사 사고가 났었다고 해요. 네. 11년도인데 한강 하구 경계부대에서 숲을 제거 작업 중에 임모 병장이 실족해서 이제 급류에 쓸려 익사 사고가 아이고. 났다라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이 김용현이 임 병장이 물에 빠진 다른 일병을 구하고 자신은 익사한 것처럼 영웅담으로 얘기를 미화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자기 공으로 좀 갖고 가고 싶었던 그랬던 모양이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자기가 사단장이면은 자기 책임이잖아요. 네. 어쨌든 또 희생당한 건. 사실이 탄로나니까 책임을 연대장한테 뒤집어 씌우고. 똑같네. 네. 임성근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평행 이론인 거. 아니 근데 저는 이놈들은 왜 자꾸 이렇게 사병들을 다 죽이냔 말이에요. 네, 그게 진짜 나는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성근도 그렇죠. 지금 이 김용현도 그러네. 그 다음에 걔 누구예요? 그 붕자다 붕자. 신원식도 그렇잖아요. 그때 포사격 잘못해가지고 맞아요. 그 2등병이었습니까? 1병이었습니까? 그 아버님이 계속해서 그 강원도 그 역에서 우리 아들 그 진실을 좀 규명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그 유인물도 돌리고 그러셨다는데 이 몹쓸 자들이에요 아주 그냥. 네. 약간 좀 뭐라고 그러는데 그 사병들을 죽이는 어떤 그런
살인 동맹 같은 거 같아 이놈들은. 그 뭐 군 병사들을 뭐 군 장비 파손한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주진우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또 진짜. 굉장히 뻔뻔한 게 네네. 자기 이름이 이제 나오니까 음. 또 발작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경호처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이 김용현 경호처장은 어허. 임성근의 구명을 위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 말하면 또 그러면서- 우리 또 의심스럽지. 그렇죠. 강하게 부정을 일체 없다 했어요. 그러면 완전 의심스러워. 네, 완전 의심스럽고 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이 로비설 제기하는 거는 네. 허위 날조다. 허위 날조다. 강력하게 이렇게 부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생각은 그렇게 이제 거부를 하고 막 방어를 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폭로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건희가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반환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면 네. 대통령실 유 행정관이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김건희가 명품 가방 받고 바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근데 자기가 바빠서 다른 업무를 하느라고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깜빡해서. 네. 그 나중에 이제 아. 최재형 목사 폭로가 이제 있고 나서야 명품 가방이 반환되지 않았다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다. 얘가 청대매기로 한 모양이네 그럼. 이게 네? 지금 말이 돼. 그런 거지. 얘가 청대매기로 한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났네요. 아, 그러니까 그 김건희 VIP께서는 그 반환하라고 하신 거고 네. 이거 내가 깜빡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아, 뭐예요? 사과하겠다고 하셨는데 아. 문자를 씹었다 이런 거랑 지금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네. 게다가 그 총선 직전이었나 그거랑도 비슷하네. 네. 그 대국민 사과를 대통령은 맞아요. 그 저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들어갔는데 대통령 그 대통령실 뭐 저 사람들 앞에서는 사과하셨다고. 다 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지금 겹쳐 비슷합니다 얘기가. 네, 진짜 황당합니다. 네. 네. 그래서 모순되는 변명이라는 게 이 진술에 따르면 이 유모 행정관이란 사람과 김건희는 해당 선물을 그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인지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또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건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철규 거잖아요.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네. 이 진술이랑 배치가 되니까 그렇죠. 황당한 상황인 거죠. 네. 아, 좀 이 사람들아 정리를 좀 해. 너희들끼리 좀. 네, 말이 막 말을 좀 달라요, 맞추고 지금. 나와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말한 걸 보면은 아. 이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돌려주면 이건 그렇지. 국고횡령죄가 된다. 국고횡령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아, 엄청 무서운 말이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무시무시하게 이 가방을 돌려주면 절대 안 되는 그렇죠. 굉장히 큰 법을 위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김건희랑 이제 유모 행정관 둘 다 이제 국고횡령죄를 저질렀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너무 웃겼잖아요. 그러면 최재형 목사님이 그 뭐 주거 침입죄로 지금 그 아니 그 주거 침입하신 분이 국고를 놓고 가셨다는 거냐 지금 막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맞죠. 네. 예, 지금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아주 그 저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점점 미궁 속으로 스스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예. 19일에 이제 탄핵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박수 한번 최상병 칠까요? 특검으로 네 드디어 야, 이제 이건 시작이 정말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신 청문회입니다. 정말 우리 촛불 국민 여러분 정말 위대하십니다. 네, 역사적인 청문회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관련해서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랬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러 대통령실을 방문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김명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나와서 못 받는다 이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나는 못 받겠다. 왜? 그러면서 왜 이거 뭐 이제- 뇌물이냐? 왜 못 받아 이거를? 네. 이건 받아도 돼 이거는. 일을 오히려 더 크게 키우고 있어요. 가방을 받지 말고 이건 받아. 이건 국고야. 이게 국고지 이게. 경찰들까지 나서서 막 장벽을 치고 민주당 아. 법사위원들이랑 막 콘크리트 벽에 막 내팽개치지 심하더라고, 않나 심하더라고. 이러면서 피켓도 이 과정에 피켓. 파손됩니다. 찢어져가지고 네. 어떤 김승원 의원이 들어있던 건가? 막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한 거 막 들고 있고 와, 전현희 의원도. 아니 이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이걸 제출하러 간 거잖아요. 이거를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저 이해가 안 돼요. 그 민원실에 가는 거를 이제 막는데 그게 어떻게 가는 건지 일반 시민이 가도 막으면 안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막고 완전히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일원이 그때 그 대진년 학생들이 대통령실에 한번 그 면담 네. 항의 면담하러 갔잖아요. 그게 네. 그 내용이 뭐였죠? 그게
그게 그거네. 1월 6일인가 그랬는데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12월 28일 날인가 통과가 됐는데 네. 1월 3일인가 5일인가 6일인가 이 상간에 윤석열이 이거를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진년 학생들이 이거를 거부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면담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아주 그냥 개 잡듯이 잡았죠, 이놈들이 진짜. 네, 맞습니다. 개 잡듯이. 그러면서 그 학생들 지금 막 아마 소환 통보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지금 맞아요. 검찰로 넘겼다고 맞아요. 나는 들었던 네. 것 같은데 이게 뭐 국회의원도 뭐 비슷한 것 같아. 좀 있으면 그런 거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경호법에 의해서 네. 이 국회의원들 뭐 걸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뭐 있겠어 보니까. 아니 근데 국회의원이 면담 구하는 게 무슨 명분으로 막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진인 학생들도 그렇고 다 이거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들이 소통하겠다고 대통령실 옮긴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민원실에 가는 걸 왜 막아? 민원실에 가는 거를. 근데 그 진짜 그 나는 이게 이제 받았다고 하면은 그 순간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서요. 받았는데 안 나오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거야 나는. 그 증인서서 아예 안 하겠다 이런. 그런 거 비슷하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증인상. 아니 근데 실제로 그 갔을 때 이제 계속 가서 냈는데 그 대통령실 담당자가 나와서 받아야 된다. 네네네. 이런 거예요. 그 민원실 직원이. 그래서 너한테 죽으면 안 되냐. 그래서 나는 받는 권한이 없다. 대통령실. 근데 대통령실 담당자란 사람은 안 나와. 전화를 해도 안 나오고. 아하.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는 상황이 돼가지고 네. 놓고 나왔더니 그 대통령실 민원실 직원이 나와가지고 버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땅바닥에? 네. 그렇게 해도 되는, 만약에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가는 것까지 막고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또 우리 그 저 박은정 검사 네. 그 의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제 같이 가셨던데 의원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가도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지금 이 대통령실이다. 그러니 지금 대진년 학생들은 지금 내가 보기엔 구속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 이게 일반 국민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도 저 정도인데 맞아요. 일반 국민들은 뭐 개돼지보다 못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기물로 보는 거예요. 기물로. 의원님들이 이거를 명심하시고 탄핵 민심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하게 나가시는 게 다행입니다. 이후에 오늘 법사위 위원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이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네, 좋습니다. 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포함해서 10명을 이제 고발을 했고요. 강하게 앞으로 더 나가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힘당에서 이제 개싸움 하고 있다. 이런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문자 익십 사태로 이제 시작이 됐죠. 여기서 이제 댓글팀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처음은 이제 김건희가 사과하려고 문자 보냈는데 한동훈이 문자 익십했다, 무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 김건희는 애초에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 아하. 이러면서 이제 지금 싸움이 격돌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댓글팀 논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그 댓글팀 얘기하기 전에 그 김건희가 보낸 문자 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김건희 문자가 이제 일부분만 공개됐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게 김건희가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이 안 받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인터뷰가 한동훈이 아니야, 그 사실은 사과 안 하겠다는 얘기였어. 그러니까는 이제 김건희 쪽에서 조선일보에서 했나 단독이었나 5개째로 나왔죠. 네. 그걸 읽어보니까 어때요?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안 하겠다는 소리죠. 이거 뭐, 내가 야, 사과를 어려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안 하려고 한 건데 네가 네. 정말로 사과하라고 하면 아. 내가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지 안 않습니까? 하겠다. 나는 이 문자를 누가 썼는지 알겠더라고. 이 문자는 나는 김태효가 썼다고 봐요. 김태효가 이거 전문이거든. 네. 그때 그 저 이명박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단 말이야, 김태효가.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랑 만났어요. 네. 그래서 북한한테 천안함 관련해 가지고 북한에서 봤을 때는 사과가 아닌데 남쪽에서 봤을 때는 사과인 그런 걸 좀 그런 걸 하나 써달라. 발표해달라. 그러면서 돈 봉투를 내밀었다는 거 아니야. 네. 이거 돈 주면서. 그러니까는 북에서 그 돈 봉투를 던져버리면서 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런 그러면서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거의 비슷하잖아. 한동훈이 봤을 때는 아무튼 이게 이렇게 보면 이런 거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거 같고 김태효가 쓴 게 아닌가. 맞아요. 나는 안 한다 그랬다. 근데 네가 시켜서 한 거다. 네, 이걸 그렇게 이제 책임을 떠넘기기 네. 위한 그렇네. 그것도 존댓말을 써가면서 네. 얼마나 무서워. 뭔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의도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도 방송할 때는 존댓말하지. 평상시에는 그냥 반말하는데 내 문자 보내면서 책임을 떠넘기처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원래 뭐 싸움할 때도
반말하던 맞아요. 사이가 맞아요. 갑자기 존댓말하면 그렇죠. 이건 무서운 일인데. 그렇죠.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런 거죠. 싸우자는 거죠. 이거. 예, 그랬는데 이제 댓글팀 이거 갑자기 이게 김건희가 실토를 했어요. 문자 내용에서 이제 네네. 댓글팀이 나오는데요. 음흠. 김건희가 보낸 문자 내용에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요즘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댓글팀이 뭐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장해찬이 갑자기 SNS에 설명도 없이 그냥 대뜸 올려버립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좀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아. 이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보낸 거냐 이런 것들이 막 의견이 분분한 거죠. 네네. 뭐 참여연대를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아하.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박주민 의원이 이화영 수사 관련해서 연자농성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네. 이화영 들어놓은 뉴스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이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장해찬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근혜를 좀 비호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쪽에서 네. 이 댓글팀이 있는 거 이게 공개가 되려고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 쪽에서 댓글팀이 있었다고 약간 아. 이런 식으로 시선을 지금 확 돌린 건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양쪽 댓글팀 다 폭로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의원도 네. 이게 김건희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 아하. 이제 두 사람 다 형사수사 받아야 된다. 음. 김건희 스스로도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한 거죠. 네. 제가 댓글팀 운영했다는데 뭐 진짜 아니에요. 라고 하면 우리는 댓글팀이 건희가 연계에 댓글팀을 있구나. 운영을 했겠구나. 네. 근데 그게 또 왜 그러냐면은 네. 이 보수 유튜버들 걔가 또 김건희가 다 데려갔잖아요. 대통령 그 뭡니까 취임식 때. 네. 예? 그게 누구예요? 그 안종건 누나도 데려가고 심지어 대통령실 직원으로 또 근무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이제 얘기해. 댓글팀 다 이제 밝히고 네. 한동훈 너도 밝히고 김건희 너도 밝히고 맞습니다. 댓글팀과 댓글팀의 싸움인가?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론 조작 게이트다. 이렇게 딱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문석 의원도 이제 폭로하기를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이 계정을 24개를 확보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댓글 뭐 토시까지 이제 다 똑같다. 네. 이런 게시글을 상당히 이제 확보를 많이 했고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댓글팀을 운영한 것 자체는 그 동안에 이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얘네들이 하던 짓이기 때문에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드러나는 게 뭐 거의 이제 다 드러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뭐 하여튼 뭐 갖은 개 같은 짓들을 다 한 거예요. 네. 한동훈이 그 총선 말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이런 개 같은 정치는 나는 안 한다. 그러면서 야당 정치인들을 깠거든요. 네, 한동훈이 하는 게 바로 이 개 같은 정치죠. 맞습니다. 네, 한동훈과 김건희가 개 같은 정치들을 하더니 지금 서로 또 물어뜯는 개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하고 계신 예. 백전 대표님의 네. 소식인데요. 제 소식입니까? 네, 네. 탄핵이 필요한 거죠. 이제 개사곡이 MBC 뉴스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의 인물이 되셨습니다. 공중파 가수. 네. 보통 저희 그 가수들은 연예가 소식에 좀 나오고 싶은데 늘 사회면에 정신을 하고 네, 있습니다. 시사 정치 이슈에서 한판에 계신데요. 예. 대통령실에서 2월 8일 날 설 인사로 다 같이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예. 합창한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네, 저도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정말 보고 싶지 않다는 의견들이 당시에 많았죠. 네. 네. 그래서 요 노래를 당시에 이제 따서 개사곡을 부르셨잖아요. 네네.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해서 영상을 게시했는데 그걸 이제 KTV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유튜브 측에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KTV가 유튜브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는 네. 저작권 위반이라고 삭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유튜버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죠. 네, 너 삭제. 이거 삭제했다. KTV가 이거 안 된대. 그러면 저작권 위반까지 경고를 줬죠 저한테.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락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출석 요구가 또 된 네. 거예요. 이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고소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양문석 의원이 발표해서 알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제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양문석 의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KTV가 자신들의 영상을 샀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튜브 측에 제소를 해서 영상을 삭제하게 한 것이 47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데 보니까 뭐 50몇 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47개 중에서 네.
30몇 개가 그러니까 대체로는 다 김건희 관련된 거더라고. 그리고 조금은 윤석열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나라의 VIP가 누군지 누구 심기를 경호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측에다 얘기를 해서 삭제를 시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서운 게 이 유튜브들은 저작권 위반 경고가 되잖아요. 이게 3개가 되면은 채널이 날아가 버려요. 삭제가 돼요. 근데 저작권 위반을 하나를 저한테 이제 경고를 주더라고 유튜브가. 안 줄 수가 없죠. 여기는 네. KTV가 요청을 했으니까. 네. 근데 그것만 끝났으면은 그래 네. 뭐 그럼직하다 그래도 이걸 경찰에 고소까지 했더라고. 그러니까 왜 이를 네. 크게 자꾸 키우면서 그렇죠. 이 탄핵 이슈를 더 네. 띄워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네.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KTV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든 뭐든 간에 이런 그 고소를 자기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 것 자체가 처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나 이 몰랐어, 그것도. KTV 영상을 다 써요. 다 쓰고 그쵸. 이제 이쪽에서 하는 방송이니까 공식 방송이니까 다 쓴다고 그러더라고. 네, 다 쓰는 거고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사진 올리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예. 그럼 이제 다 쓰라고 이제 올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비슷하게 어째 다 활용을 하는데 이거 갖고 저작권법을 건다는 거는 네. 실제로 처음 봤고 실제로도 이제 민간인 상대로 고소한 게 처음이라고 그러고 너무 네. 오버 아닙니까? 아. 그래서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댓글에 지금 너무 과하게 무리하게 고소하고 출석 요구까지 하는 게 좀 웃긴 상황인데 댓글에 그럴 거면 네. 이거 뭐냐 대통령실이 윤석열이 변진섭한테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지금 사실. 뭐 허락받고 썼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변진섭 씨랑 그 작곡가 하광훈 씨인가요? 네, 그분들이 정말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구 버전이 더 좋았냐? 대통령실 버전이 좋았냐? 백제 버전이 궁금해. 좋았냐?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탄핵이 필요한 거저는 맞습니다. 그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예. 배우님, 네네. 잘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님 하나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결국에 이제 탄핵 민심이 높아지는 거를 예. 어떻게든지 좀 막아보려고 하는 무리한 움직임 아니냐. 근데 오히려 지금 성단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디 그 토요일 촛불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네. 정말 황당해하시고 네. 또 걱정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26일 날 경찰에 출두하는데 그날이 그 2차 네. 김건희 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 네, 중요한 날이네요. 김건희는 청문회로, 저는 경찰서로 가면서 기자회견을 좀 크게 열 생각입니다. 네. 오후 2시에 마포서 앞에서 하니까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하여튼 윤석열 민심이 많이 신경 쓰이긴 하는가 봐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지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사실 이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작곡가나 가수가 있을 법한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네. 그 KTV에서 네. KTV에서 했다는 얘기는 이거를 그 소송을 건 변호사가 최지우 변호사가 그래요. 얘가 김건희 변호사야. 아 정말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김건희가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면은 그냥 아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건이야. 맞다이를 뜨자고 우리가. 저작권법으로. 아이 진짜 모냥 빠지게 저작권법 네. 위반이 뭐야. 직접 나와 직접. 그렇네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아. 한번 그냥 확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겠네요, 대화를.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탈북자의 날 제정 네. 소식인데요. 윤석열이 어제를 탈북자의 날로 국가기념일 제정을 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처음 보네요. 97년 7월 14일에 북한 이탈 주민법이 시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어제 뭐 제1회 탈북자의 날 기념식을 진행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윤석열이 뭐 영상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네.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 그 상황인지. 눈물 흘린 거 그 영상 찍어놓은 거 없어요? 전 영상은 못 네, 봤고 그게 궁금하네. 사진만 옛날에 그 봤어요. 박근혜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세월호 그거 기억나요? 기자회견 할 때 한참 눈을 뜨고 있었잖아. 눈물을 맞아요. 흘리려고. 그거 그래가지고 몇 그거 초 떴냐 이런 것도 막 분초로 돌린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이게 그런 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날 그 전날이나 김건희가 술을 안 줘서 울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왜 나는 술을 안 주냐 갑자기. 네. 그 영상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이건 마치 김건희가 이번에 그 시청에 거기 앉아가지고 쪼그려가지고 마치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 것처럼 네. 그런 쇼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 다 통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통제를. 그거 찍으려고. 네. 완전히 연출해가지고. 네.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그 영정 앞에서 그렇게 진심 어리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 뭐 뇌진탕이 있었겠지.
뭐 이딴 소리는 한 놈이 네. 아니, 가식적인 놈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자기 정권 위기의 돌파구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자꾸 대북전단 보내고 자극을 하면서 왜 무슨 이런 거는 기만 쇼 아니냐고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김건희가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뭐 민주주의 진흥재단에서 간담회를 했다는데 이게 어떤 데냐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데라고 해요. 네, 이 NED라고 하는 데인데요. 네. 이게 뭐 민주주의 기금 뭐 이렇게 불리는 데인데 NED는 CIA 산하기구입니다, 이게. 아. 전 세계의 자신들의 그 첩보 활동 이런 거를 하는 그 기구고 이 NED가 바로 박상학한테 돈을 주는 단체예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보면 젤렌스키한테 돈 주는 네 그런 데죠. NED가 아주 유명한 데인데 김건희가 여기를 만났어요. 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얘네들이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그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젤렌스키랑 뭐 젤렌스카랑 같이 막 찍었던데 정말 그 미국의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 지배의 개들. 자꾸 개가 나오네. 개싸움. 개들끼리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멍멍멍멍 이렇게 짓는 사진을.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랑 지금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전쟁 포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싸움을 미국이 이걸 약간 말리는 분위기예요. 포로 하려고 그랬더니 막 지금 그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도 가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폴 러케메라? 네. 네, 주한미군 사령관도 뭐 가고 너네 확성기 그만 틀어라고 할 정도로 확성기도 못 틀게 막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무력 시위를 못 하겠으니까 네. 좀 이제 이런 인권 시위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여론을 조성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상황 이걸 좀 꿈꾸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 네. 거기에 지금 김건희까지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위협은 다 국민들이 받고 불안에 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이제 정책위 의장님이 이제 그 분석을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젤렌스키가 지 정권을 유지하려고 해가지고 지금도 한 달에 5만 명씩 죽어간다고 그래요. 병사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해외로 나가버렸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고 이제 젤렌스키랑 젤렌스카는 막 젤렌스카 걔는 뭐 차 사고 그런다더만 네. 뭐 명품 카 산다더라고. 여기는 명품 백, 거기 명품 카.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걸 꿈꾸는 거 아니냐 윤석열이. 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됩니다.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 원래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난 상태거든요. 5월까지죠. 네,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끝나고 원래는 대선을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전쟁이 났다 해가지고 그 구실로 대선도 안 하고 그냥 대통령 지위를 그냥 이어가고 있는 건데 네. 윤석열이 젤렌스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 하는 제기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얘도 지금 정권 위기가 있는데 전쟁위가 만약에 커졌어. 정말로 막 남북 사이에 전쟁 일촉즉발 막 상황이 되면은 당장 이제 거기다 대고 정권 내려와라. 네. 얘기하기가 이제 부담스럽고 윤석열이 지금 전쟁 나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이렇게 깔아뭉갤 명분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 아니냐. 그것 중에서 하나 지금 수단으로 삼는 게 이 탈북자, 북한 인권, 네. 대북전단 이런 걸로 지금 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아주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를 쏠 수 없으니까 이런 이제 그 뭐라 그래 인권포, 그다음에 이제 프로파간다 네. 이런 걸 더 심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물풍선을 계속 더 보낼 아니 그 대북전단을 보낼 것 같아. 근데 북에서 이거 오물풍선만이 아니라 지금 뭐 뒤에도 뭐 뉴스가 우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만 김여정 부부장이 또 발표를 했죠 뭐를. 네. 네. 이거 그 우리가 보낸 대북전단 그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더라고.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의 이입, 김건희의 이 활동, 그다음에 뭐 박상학을 비롯한 탈북자들의 이 대북전단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8월 한반도의 전쟁설과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예. 많이 되고 더 이런 좀 것들을 못하게 입틀막을 해야 되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 네, 막아야 됩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그 딱 이거를 좀 뭔가 해야 되나? 그 그러네요. 김용현이 한 것처럼 말이야. 네. 윤석열 입이랑 전쟁 욕심들을 다 틀어막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16글자 지시사항 논란인데요. 윤석열이 그 방미 일정 중에 이제 호우 대비 지시사항을 내린 게 구설에 올랐습니다. 16글자로 뭐라고 했나요?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요렇게 딱
보내가지고 뭐 이럴 거면은 뭐 정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국민들의 완전 분노를 크게 샀는데요. 이거 뭐 유치원 뭐 반장이나 뭐 초등학교 반장도 이거보단 더 잘할 것 같아요. 문제가 진짜 심각합니다. 호흡 피해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 그랬죠, 실제로 이번에. 네. 희생된 국민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실종, 뭐 고립, 대피 등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중대한 상황인데 긴급한 지시 아닙니까? 사실상 국민들의 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대비를 철저히 하라 이런 뭐 하나마나 뻔한 내용만 담긴 공문을 보니까 국민들 당연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에 그 호흡 피해 관련해서도 뉴스가 굉장히 적지 않아 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 기간이 지금 이제 윤석열이 그 나토 회의 간다고 하와이 가서 쳐 놀다가 네. 미국 가가지고 젤렌스키나 만나고 이제 뭐 북한 무서우니까 좀 핵 좀 줘라 그래가지고 막 핵 구걸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그 뉴스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그 자신들의 그 뭐라 그럽니까 정권 붐을 일으켜 보려고 지지를 좀 올려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해외를 나가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안 올라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윤석열은 나가봐야 잘 안 오르는데 오히려 그 뉴스는 많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흘 동안에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폭우가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충청, 경북, 호남 중심으로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로 호우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1년 통틀었을 때 네. 1년 올 비의 10% 정도 되는 비가 1시간 만에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군산 같은 경우에 1시간 동안 131mm가 이제 왔는데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그 전에도 사실 예보에서도 이번에 폭우가 엄청나게 많이 올 거다 이렇게 예고가 있었는데도 지시를 이렇게밖에 안 한 거는 이건 뭐 알 바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윤석열이 뭐 명분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킨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명분으로 핵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한테. 근데 결국 지네 국민을 살리겠다는 게 명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조차도. 근데 지금 그 순간에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그게 전쟁 상황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만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기만이죠. 실상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살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실제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그렇습니다. 지시사항만 내려놓고 네. 뭐 북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도발하고 허풍만 쳐대면서 전쟁 위기에 올려놓고 네. 뭐 지키겠다 이런 건 완전히 다 허풍 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생명에게 진심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눈물을 어디서 흘렸다는 거야 눈물을. 이미 뭐 22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예. 당시에 여기 네 어디죠? 네 지난 피해 이런 그 상황에서도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들이 정말 형편없었죠. 네, 그러니까요. 참. 그 비가 와서 그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아크로비스타 가는 길에 낮은 데는 이미 침수가 되고 있더라고 하면서 네. 그대로 제가 집에 갔다는 거 성대모사를 아닙니까?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네 참아 못하겠네요. 그런 말을 했죠. 근데 그래가지고 다 그때 비가 차 있더라고. 그때 이제 국민분들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집에 가고 있는데 침수가 되고 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해 현장 가가지고 물끄러미 그 지하 맞아요. 시를 쳐다봤잖아요. 이게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아유 참 진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이런 게 하면 비가 많이 온다는데 네. 지금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시를 많이 사실 16글자로 냈어. 네. 좀 더 그 실무 단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 하고 네. 중간에 어떻게 세웠냐 이런 거 확인도 하고 지금 비 많이 오는데 지금 잘 되고 있냐 이런 것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16숫자 내고 중간에 점검도 안 하고 뭐 죽었는지 말았는지 그렇습니다. 뭐 전혀 신경 안 쓴 거예요 이걸 보면. 지금 일요일 날 탈북자의 날을 할 게 아니라 이번에 돌아가신 이분들의 추모제 같은 거를 했어야죠. 그 자리에서 울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좀 맞습니다. 국민을 정말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안타까운구나 생각하겠지만 네. 그래서 국민분들이 지금 분노를 넘어서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각자 각자 도생이란 알아서 말이 살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상민은 이걸 또 감싸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민이 지금 국민들이 막 분노를 하시니까 네. 여기에 대고 대통령 지시 사항은 좀 이렇게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대통령이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필요가 예. 없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8번째고요. 예. 내년 최저임금이 이제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네. 만 30원이고요. 1.7% 인상이 된 건데요. 물가 인상률은 2.6%라고 하는데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 최저임금을 사실 영향을 크게 받는 단시간,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걱정이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임금이 깎아 내려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게. 네. 예, 이게 지금 이제 간신히 이제 형식적으로 10,000원은 넘겼습니다. 네. 10,000원은 넘겼습니다만은 정말 그야말로 그냥 간신히 넘긴 거고요. 물가 인상률에 비교하면은 좀 턱없이 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군 간부 중에 지난해 전역자가 역대 최고 수준인 9,40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유례가 없는 전역 사태가 국방 인력에 충원하는데 근본적인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좀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당시 죄송합니다. 그 보면은 이 돈이 진짜 없나 봐요.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준다. 네, 그거를 맞습니다. 못 주고 나중에 이제 예산이 이제 갑자기 이제 나오면 네, 그때 네. 몰아준다거나 뭐 이런다 그러고 아, 저 간부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앞에서 만약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훈련할 네. 때 훈련을 할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요. 음. 그래서 옆 부대에서 인원을 뽑아서 훈련을 할 정도로 이제 야. 그런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만두는 거예요? 이 처우도 좋지 않고 처우가 안 좋다. 네, 그래서 내가 보면 이렇게 그 제목도 그렇지만은 이 정도까지 희생해야 되냐 맞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 최혜병 네, 사건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야 이거 내가 직살나게 고생해봤자 명령 따랐다가 내가 네,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되고 있겠네요. 네 그런데 뭐 돈은 제대로 안 나오고 음. 박봉이고 게다가 진급도 이제 TO가 있을 거니까 네. 진급 누락되고 이러면 차라리 관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이런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고 특히 이제 문제인 게 나이가 이제 정년이 돼서 퇴임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대위나 중사급 이제 중간 간부들이 많이 이제 그만둔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배민 아시죠, 여러분? 배달의 민족인데 수수료를 44%나 야. 올린다 그래가지고 세게 올리네. 네, 지금 왜 그렇게 올리냐라고 봤을 때 6월 내 외식 물가 상승률은 3%라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이 지금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고 네네. 지금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분노를 하면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왜 이 시점에 올리냐라고 했을 때 2019년에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즈에 이제 배민이 매각된 뒤에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금 회수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수수료로부터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는 돈 벌려고 그런 거구만. 맞습니다. 네, 보니까 작년에 거둔 영업이익 7천억 중에서 4천억 원을 지금 보냈다는 거죠, 그죠? 네, 딜리버리 히어로즈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로 간 거예요, 우리 돈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외에 파는 게 이렇게 그렇게 안 좋은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국부가 유출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야말로. 자기네들 7천억 중에 4천억을 네. 자기 본사로 이제 보내는 거 너무 이거 악랄한 악덕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근데 이제 할 말은 없잖아, 걔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배민이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쓰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이랄 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참 이런 건 문제예요 진짜.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보니까 유럽연합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 6천억 원 가량을 부과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를 메꾸려고 지금 이 수수료를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맞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세금을. 이게 지금 이제 전기세 올리는 거, 가스세 올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민만 욕할 게 아니고 배민 이놈들도 나쁜 놈들이고 네. 이 정부도 똑같은 것들이잖아요. 이놈들이. 맞습니다. 부자들한테는 돈 다 싸게 해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우리한테는 막 부가가치세 높이고 세금 뜯어가고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국내 뉴스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뉴스가 뭐죠? 국제입니다. 아, 국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입니까? 네, 잠깐 제가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뭐 윤석열은 술통이다. 네,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 고맙습니다. 네. 예, 한반도 뉴스 조금 더 압축해가지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이가
김건희는 왜 따라간 거지? 아, 나 진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어요. 김건희가 VIP니까 갔죠. 그 생각을 못했네. 그 생각을 못했어요. 김건희를 죄송해요. 모시고 간 거예요. 김건희가 가는데 윤석열 따라 나가는 거군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여론 중에 저처럼 아니 도대체 왜 나가냐 김건희가 또 명품 사러 나가냐? 이런 얘기 할까봐 아마 이번에 무슨 뭐 NED 네. 거기랑 같이 모임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하와이 가가지고 꽃목걸이도 하고 거기서 이제 핵심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다는 거죠. 네. 네, 가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형님들의 마약, 네, 형님들 센 형님들, 거기 들리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었을 수 있는데 난 이게 창피하더라고. 예? 아니 남의 나라 그거 군대 가가지고 막 이거 보니까 막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아요. 막 북한 야이씨 니네 죽을 줄 알아. 맞아요. 아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엄청 이제 아부를 하고 온 거죠. 사실은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하고 온 건데. 네, 우리 고구려의 후예들이 말이에요.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좀 말씀 나눴으니까 네. 뭐 우크라이나 지원한다는데 제발 서민들도 좀 지원 좀 해줘라. 서민들. 네. 우크라이나 가나 이런 데 지원하지 말고 맞아요. 제발 좀 서민 지원 좀 해. 지금 소상공인들도 피해보고 아까 네. 최저임금도 인상률도 사실상 하락된 건데. 지금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이번에 가서 핵구걸을 한 건데요. 네.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거는 정책위 의장님이. 좋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핵협의그룹에서 이제 이 핵작전 지침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이번에 서명하는 네. 아주 완전히 이제 공식화하는 네. 이런 자리를 가졌다 이런 건 거고 대통령실이 이제 평가하기로는 양국의 동맹 관계를 기존에는 재래식 전력 중심이었는데 네. 이제는 핵 전력 기반으로 격상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핵 전쟁, 이 핵으로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하면 핵 전쟁이고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공식화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설명하기로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에서의 임무를 포함하기로 배정하기로 그래서 미국 군사력이 상시적으로 한반도에서 핵 작전을 이제 수행하는 걸로 이제 됐다는 건 거고 그래서 뭐 핵 발사 잠수함,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것과 이제 같은 기대를 이제 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위험하죠.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 하나는 두 가지. 역시 이렇게 정책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시더라고.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좋아요. 두 가지가 뭐예요? 이제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네. 확실히 이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이제 고조시키고 있다. 이거 자체가 고조시킨다. 이거는 뭐 당연한 여기도 직접 밝히고 있지만은 네네. 한반도에서 핵 전쟁 가능성을 어쨌든 높이는 윤석열이 이제 이런 거죠. 윤석열이 북한이랑 만약에 싸우면 우리가 핵무기로 이제 같이 공격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북한과 싸워라. 그러니까 뭐 이런 신호가 이제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로는 이걸 믿고 윤석열이 정말로 이제 돌격했을 때 미국이 정말 이제 핵 공격을 해줄 거냐, 도와줄 거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지점이 있다. 안 도와줬잖아요. 우크라이나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지네 병력 하나도 파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면은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꼴 난다니까요, 진짜. 뭐 실제로 입장에서도 이미 몇 번 밝히지 않았나요? 네. 뭐 한국 더 도와해줄 것 없다, 뭐 알아서 대비해라 이런. 그거는 이제 붙이지 걔죠. 않았나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그때 이제 안보보좌관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콜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맺은 그 군사협정 이런 게 자살협정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자살하게 생겼어 이런 거거든요. 그렇네요. 미국 우리가 포기하면서 니네 한국 못 도와주니까 정신 차리고 니네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인질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된 거죠. 미국 자체가 인질이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핵 구걸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시에도 제발 미국의 핵을 좀 한국에 좀 갖다 주세요. 전략 무기들 이런 얘기거든요. 정말 치욕적입니다. 그렇죠. 치욕적이고 게다가 군사 전쟁 위기를 높이는 거고요. 네.
그 윤석열은 북한이랑 이제 잘 세게 하고 싶으니까 왜냐면 북한을 자기가 제압해야 네. 전쟁이 고조되는데 자기가 북한을 제압해야지 보수 지지층들의 어떤 열망을 이제 해소하고 정권을 이제 유지를 시킬 텐데 그러려면은 미국이 도와줘야 되니까 네. 핵 이것 좀 약속 좀 해달라 이거를 구걸하는 건데 핵객거리군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국민들도 전쟁의 참화로 내몰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민족의 동족 상잔을 일으키려고 미국에게 가서 핵구걸을 하는 건데 그렇네요. 이거 상당히 이제 나쁜 심각한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민족의 일을 미국한테 핵 공격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지금 제정신인 대통령이 할 소린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좀 불안한 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평시에 와달라고. 근데 또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자꾸 요즘 핵 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니네 안심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니네 다 지켜준다니까라고 허세를 부린 그런 게 예? 아닌가 싶은데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노래에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핵이 있다. 핵 중에 핵. 탄핵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또 전단 살포를 했다는 거죠. 네. 또 시작됐고 지금 이제 이번에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것은 북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또 담화를 발표했어요. 이게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대가를 각오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걱정이고요. 더 걱정은 뭐냐? 우리 합참에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에서 오물풍선 살포 도발로 우리에게 이제 이 피해를 준다면 무력 행위로 간주하고 원점을 타격하겠다. 야,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대북전단은 탈북자들이 날리는 거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는 NL이라고 하는 미국이 있고요. 네. 이거를 묵인하는 게 지금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 보내는 거예요. 네. 윤석열이 보내니까 북에서 오물풍선 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맞아요. 국민들이 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이 지금 매일 데모하더라고. 굉장히 위험한가 봐. 걱정이 많이 되나 봐. 근데 원점 타격을 한다? 이거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뉴스 중에서 통틀어서 제일 위험한 뉴스예요, 이게. 근데 저는 앞에 뉴스랑 연관돼서 좀 너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게 사실 미국에다가 핵 구걸하고 이런 것도 자체 능력이 네. 없다는 거에 반증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는 능력이 안 되는데 너네가 도와주면 우리 할게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거죠. 허풍대로 쳐두고 능력이 없다는 게 사실 다 까발려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대책이 없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반대로 봐도 예를 들면 네네. 대북 전단을 박상하게 살포를 하려고 했는데 원천 타격하겠다. 그러면은 뭐 총으로 원천 타격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네. 그냥 미사일을 이제 쏜다는 건데. 네. 그럼 북에서 원천 타격을 해서 만약에 파주에 공격을 했어. 그러면 이제 전쟁하자는 소린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원천 타격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전쟁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전쟁하겠다는 거죠. 거죠.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건데 일단 도발 원점을 잘 파악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제 생각에는. 네. 요즘 자꾸 뭐 이렇게 미사일 맞습니다. 쏜다 그러면 어디서 쐈는지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못 알아보잖아요. 모르잖아요. 합참이. 근데 그 오물풍선 어디서 날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맞아요. 그걸 수도 있어요. 원점 타격하겠다는 아. 게 그 우리의 그 치명적인 아. 대북 확성기를 확성기로 원점 타격하겠다. 소리로. 음파 공격으로. 음파로. 음파 공격으로 쏘지 마!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응징 예, 이렇게. 이거 정말 굉장히 위험한 뉴스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한 발 아주 더 다가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이든이 내가 다시 한일 합방을 하겠다고. 아 뭔데 네. 자기가. I'm going to put Japan and Korea back together. 내가 백신데 왜 백이 나오냐 여기서. 네, 아무튼 바이든. 그래서 노망 났냐. 네, 노망 났냐? 아, 왜 그러냐. 우리 한일 합방 원하지 않아 이놈아. 그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일본에서 방위백서를 내는데 또 독도를 진해 고유용토라고 표시했어요. 또 시작이네. 네, 또 시작이에요. 고유용토라고 하면은 계속 지낼 거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는 고유 영토라는 말이 한 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 이런 네.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땅이었어 이런 말이네. 처음부터 네. 지금까지 일본 땅인데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이제 궁금한 거는 이래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이거 항의했습니까? 아니 안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윤석열 일본 정부예요. 일본 정부. 일본 지방 정부입니다. 예, 여기까지 한반도 뉴스를 하고요. 네. 예, 국제 뉴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번에 그래서- 큰 뉴스 있죠? 아, 그러니까요. 이 트럼프가 네. 충격을 당하는 이런 충격적인 엄청난 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지 시각으로는 13일 날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유세를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총격을 이제 당하는 사건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저격한 사람이 옆에서 쐈습니다. 이렇게 딱 옆에서. 아, 뒤통- 옆에서. 네, 여기 옆에서 어어어. 옆에 있는 건물의 지붕 위에서 이렇게 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때 마침 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어. 아, 고개를 들어서. 그래서 귀를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이게 관통할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와.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실제로 가면 귀 위치면은 여기 딱 정수리를 관통하는 위치인데 딱 돌려가지고 귀를 이제 관통했다는 거여서 정말 죽을 뻔했던 상황이다 볼 수 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때 아주 이제 트럼프가 잔상을 피하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주먹을 쥐고 네, 하면서 네.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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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네. 성족이랑 같이 이제 그 사진도 사진이 아주 찍히고. 화제가 많이 됐죠. 네, 그래서 뭐 거의 이걸로 대선 미국 대선은 대선이- 끝났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범인은 어쨌든 이 20살 남성이라고 그러고 너무 현장에서 어려워. 사살당했다고. 어리고 왜 그랬을까? 뭐 공화당 당원이란 말이 있더라고 또. 네, 당적은 공화당 당원인데 뭐 진보 단체 뭐 15달러니까 소액이긴 한데 아하. 소액 후원한 뭐 기록이 있다 뭐 하더라고요. 진보단체 15달러 후원하면은 뭐 이런 사람으로 몰리는 건가? 네. 그러게요. 뭐 그래서 아니,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트럼프한테 잘 돼버린 꼴이 되니까 너무 극적으로 상황이 또 연출되니까. 그다음에 그 사진이 이게 그 사람이 뭐 그런 그 사진 기자인데 그걸로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연출이냐 아니냐 논란에서 연출일 리는 없다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진이 완전히 진짜 대선판을 완전히 트럼프 걸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거의 이건 영화 같은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극적인 장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현상이 복잡할 때는 누구한테 가장 큰 이득이 되느냐 되느냐. 이걸로 이제 본질을 분석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자다크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 약간 미심쩍은 면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이 목격자들이 그 사람이 총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를 본 사람들이 본 거예요. 보였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네네.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고음처럼 기어가고 있다 뭐 이러면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근데 아무 이제 조치가 이제 없었다. 뭐 네. 이런 건 거고 그 당시에도 영상을 자세히 보면 트럼프의 경호원들 이런 사람들 저격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네. 총격 직후에 이제 바로 총을 쏴서 사살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타이밍이 아. 그렇게 될 수 있냐? 어떻게 왜냐면- 바로 위치를 파악해서 바로 그냥 죽이냐. 내가 저격수야 이러면은 쏴서 트럼프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도망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사살을 했거든요. 아. 뭔가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뭐 의심스러운 점이 좀 없진 않은 거죠. 뭐 워낙 그 음모가 판을 치는 나라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이제 걱정이 이제 뭐 그런까지 좀 네, 염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번 총성이 그야말로 이게 이제 자작극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야말로 미국이 내전에 돌입한 것을 증명해주는 그 신호탄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졌을 때 1월 6일이었나? 네, 의사당을 난입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때 난리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총에 맞아서 몇 사람이 죽었어요. 현장에서 한 3명인가? 5명인가 죽었어요, 그때도. 네. 그래서 이게 내전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미국의 내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한다는 시빌워. 네. 근데 그런 시빌워의 어떤 하나의 단상을 보여주는 듯한 미국이 그만큼 위험한 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극단적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뭐 극명한 표상처럼 되는 것 같고 사실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테러 같은 게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베가 죽었고요. 네, 그 일본에서 아베 죽고 이제 기시다가 막 그때 선거를 완전 쓸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아예 평화헌법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이제 딱 돌리는데 굉장한 큰 네, 네. 정치적 힘이 되어줬던 게 그 아베 피격 사건이었던 건데 예. 한국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그 정말 끔찍한 거였죠. 네, 이런 테러가 계속 벌어지는 것도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러네 한미일이 이게 뭔가 테러 동맹인데. 그러게요. 테러 동맹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미지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뭐 바로 사살, 뭐 한국에서는 물청소 이걸 좀 비교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또 좀 회자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살아났고요. 이제 대선 11월에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11월이라고 하는데 저 11월이라고 들었어요. 11월에 11월? 빠밤. 빠밤. 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다 못 다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거 자막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잇따라서 실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러는 젤렌스키를 걸까요? 소개하면서 신사숙 여러분 푸틴 대통령입니다. 푸틴 대통령입니다라고 네, 소개했습니다. 뭐 네. 이런.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네. 심지어 이제 벙커버스터를 투하해가지고 90명이 사망하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구성습을 해서 17명이 사망하는 계속 이제 학살이죠 민간인 학살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네타냐후 있습니다.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이스라엘은 악마 같은 악마예요. 나라다. 이 젤렌스키보다 더한 놈이에요. 네타냐후 이놈은요. 네, 10만 명이 시위를 하고 물러나라고 하는데 물러나질 않습니다. 네. 예, 넘어가 보죠. 또 네. 다음 자막 뉴스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런 나라들에서 사헬 국가 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네. 어쨌든 반미 이제 반제국주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반제국주의 약간 이제 규모로 봤을 때 큰 나라 제국까지 네. 평하기 애매하지만은 이제 연합 국가가 탄생하고 있다. 예.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 하면 제국주의에서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그렇죠. 이런 나라라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반제국주의 깃발이 높이 들고 있다. 그 소식입니다. 아프리카가 가장 큰 피해라고 하는 그 증명은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거의 뭐 직선으로 그어놨잖아요, 다. 네. 이 제국주의 놈들이 지들이 보기 편하게 그냥 야, 딱 직각으로다가 맞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경선이라는 게 이게 물 따라 산 따라 이렇게 되는 건데. 예, 마지막 자막 뉴스로 보겠습니다. 독일이 이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냉전 시대 때나 이럴 때 이런 군사 긴장이 격화되는 이런 행보가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건 대응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면은 이제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이 하려다가 실패했던 주저앉았던 쿠바에 장거리 미사일 설치하는 거 이런 걸 추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거기 항공모함이 갔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이 자초하는 거고 저는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본 것은 미국이 지금 독일과 일본 소위 지난 2차 대전에서 전 세계 인류에게 수없이 많은 재앙을 안겼던 이 나라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자꾸 이 무기를 자꾸 이제 준다는 거.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제3차 대전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탄핵 청문회가 마침내 시작됩니다.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저희가 만족하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고요. 또 마냥 뒤돌아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감시하고 끝까지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촛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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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김건희의 쫓아내는 윤석열 일본에 아부하는 윤석열 미국에다 퍼주는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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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부자 세금 깎아주는 윤석열 서민 예산 다 없애는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입만 열면 욕하는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 수틀리면 적반하장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군대도 안 갔으면서 윤석열, 선제 타격 원점 타격